앵커멘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 시한을 앞두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공방이 더욱 격화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자국 내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했으며 제약 및 문화시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조수연 특파원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멘트. 네. 저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르단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멘트. 네. 전쟁 발발 이후 이곳 요르단에 체류한 지 오늘로 정확히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란의 미사일이 요르단 상공을 지나면서 공습 사이렌이 수시로 울렸고 불과 1시간 전에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때로는 미사일이 먼저 요격된 뒤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경우도 잦아 언제 어디서 파편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사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요르단을 직접 겨냥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르단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러 지역에서 요격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28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택 50업체와 차량 31대가 파손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는 1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이 요르단의 주요 교량 3곳과 미국 관련 시설들을 표적으로 지목한 이후에도 미사일이 날아들면서 전쟁 초기보다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오늘의 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거센 공습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멘트.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늘 오전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의 12개 도시를 상대로 대규모 파상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3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보수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제약 및 의료장비 분야 산업시설 24곳이 피해를 보았고 박물관과 유적지 131곳이 공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역시 오늘 이스라엘을 상대로 3차례의 파상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주거용 건물이 공격받아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앵커멘트. 물밑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45일간의 휴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란은 겉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멘트.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시설과 교량 등 민간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민간시설 공격이 반복될 경우 훨씬 더 파괴적인 보복 공격으로 맞설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다음 단계 공격과 보복 작전이 훨씬 더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최근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며 미국 테크 기업들이 투자한 시설과 석유화학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또한 비원다리 피격에 따른 잠재적 보복 공격 대상으로 주변국의 주요 교량들을 지목했는데 여기에는 쿠웨이트의 해상 교량,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잇는 킹파드 코즈웨이 다리,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 자이드 및 셰이크 칼리파 교량, 그리고 요르단의 압둔 다리와 킹 후세인 교량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현지에서 YTN 조수연이었습니다.